안녕하세요.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 후 이중적인 시어머니에게 뒤통수를 맞고 결혼 생활을 끝낸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저와의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남편은 무뚝뚝하고 가정에 좀 무심한 편이기도 했죠. 제가 뭘 하든 아이들이 어떻게 크든 별다른 관심이 없는 그저 자기 인생만 사는 이기적인 남자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정다감하진 않아도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기에 무난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까이 사셨는데 저에게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렵고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냥 편한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더더욱 그랬는데 아마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미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살아생전 여자 문제로 어머님 속을 많이 썩히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과 연애할 즈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술 기운에 자기 집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지는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시는 분이었는데 대개는 밖으로 좀 돌다가 다시 집으로 오긴 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여자랑은 꽤나 심각한 사이였는지 본처고 자식이고 다 내팽개치고 아예 집을 나가서 2달 동안 안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원래는 냅두는데 이번에는 심각하구나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상간녀를 찾아내기 위해 사방팔방을 헤매고 다니셨고 결국 그 상간녀가 누군지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아내셨대요. 그러다가 그 상간녀가 시장의 이불집에서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찾아가서는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나와 개 패듯이 팼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풍채도 좋고 힘도 엄청 세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상간녀를 잡으러 혼자 가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던 제 남편까지 같이 데리고 가셨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자기 엄마가 눈이 뒤집혀서 상간녀를 죽도록 패는 걸 보고 어린 남편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다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그때의 그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라 생생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어머님은 그 상간녀더러 경고를 했대요. 내 남편 집으로 안 돌려보내면 너네 집에 불 지를 거고 너랑 네 가족도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무조건 돌려보내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고 했죠. 그 뒤로 시아버지는 어쨌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남편의 충격은 커서도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남편은 제게 그 이야기를 해주며 마치 어제의 일처럼 몸서리를 쳤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나 어릴 때 그 꼴 보고 절대 아빠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바람 피면 진짜 끔찍하겠구나 싶더라고. 저는 남편에게 전해들은 그 이야기가 꽤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싶고 같은 여자로서 연민이 느껴졌죠. 어떤 여자가 남편의 배신 앞에서 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처자식 두고 바람 피워댄 아버님 잘못인 거지 상간녀한테 분풀이한 어머님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나요? 하지만 동시에 참 불같은 분이시구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분인데 성격이 좀 무서우시겠구나 싶어서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만나뵈니 제 생각과 달리 점잖고 감정 표현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평소 성격은 차분한 쪽에 가까우셨는데 그래도 한 번씩 본인이 화가 나면 그 불같은 성미를 못 참으시긴 하더라고요. 한 번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고 다 뒤집어 엎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적당히 비위 맞춰드리면서 조용히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시어머니는 평소엔 잔잔하지만 한 번씩 화가 나면 제어가 안 되는 불같은 성정이 있으셨고 또 한 번 뭔가를 시작하면 끝을 보는 무서운 집요함까지 있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제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그림자처럼 물처럼 거스르지 말고 튀지 말고 조용히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드리는 거죠.
시어머니가 보통 성격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과 결혼한 건 남편 성격이 우직하고 성실해서 배우잣감으론 괜찮은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어도 바람 피울 걱정은 없겠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 눈앞에서 상간녀가 얻어맞는 걸 목격했고 그 장면이 거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는 사람이고요. 그 끔찍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족쇄가 되어 남편을 단단히 묶어두고 있을 테니 바람을 피거나 여자 문제로 내 속을 썩히는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꼭 그러라는 법도 없는데 그때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신우의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에게는 사위죠. 그 사위가 바람을 피운 겁니다. 심해부는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크진 않지만 사업 수완이 좋은지 돈을 아주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우도 여유 있는 생활을 즐겼고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심해부가 바람을 피웠고 신우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신우는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렸는데 이혼은 절대 할 생각 없다고. 그런데 계속 그년하고 몰래 만날 것 같아서 속이 문드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찾아와 울고불고 했고 저도 그 소식을 알게 되었죠. 당연히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셨죠. 본인도 과거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딸까지 똑같은 일을 겪는다 생각하니 눈이 뒤집히신 겁니다. 걱정 마라, 수키야. 그깟 계집애 때문에 네가 왜 눈물을 흘려. 이럴 땐 다 방법이 있어. 그 상간녀를 족쳐서 2번 다시 네 서방 앞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제일 효과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서 어머님은 신우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느냐고 하셨죠. 신우는 대강 안다고 했어요. 어느 옷가게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신이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운전 좀 해달라고요. 신우도 1년 전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한번 내고 나서 그 후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운전해서 그 여자 옷가게로 데려다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까지 엉겁결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괜히 제가 더 긴장이 되고 겁이 나더라고요. 신우가 말한 옷가게로 운전해서 가는 와중 시어머니는 뒤에서 바람 피우는 건 다 죽여버려야 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읊조리시는 거예요. 그 분노 섞인 읊조림을 들으면서 어머님이 외도에 대해 엄청난 분노와 증오를 갖고 계시는구나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옷가게에 도착했는데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신우랑 먼저 들어갈 테니 주차하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근방에 겨우 주차를 하고 옷가게로 갔는데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심해부와 바람난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정말 개 패듯이 패기 시작했거든요.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며 때리는데 거기 옷가게에 있는 남자 사장이 말려도 택도 안 됐습니다. 상간녀는 코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사장은 112 신고하고 있고 눈앞에서 사람이 그렇게 처맞고 있는 걸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과거 중학생 때의 남편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그 상간녀에게 경고를 하고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저더러 차 어디 됐냐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다시 차로가 탔는데 손이 떨려서 운전이 안 될 지경이었죠. 뒤에서 신우는 속 시원하다고, 근데 전현이 폭행으로 신고하면 어쩌냐고 발을 동동 굴리더라고요. 어머님도 그에 대한 별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냥 거의 핫풀이 하듯이 때린 거지 별다른 계획이 있던 건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 피떡이 된 상간녀가 고소한다 어쩐다 시끄러워졌습니다. 심해부도 상간녀가 피떡이 되게 맞은 걸 알았는데 어쨌든 신우랑 이혼은 하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게다가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상간녀에게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했고요. 상간녀를 피떡 만든 일로 오히려 정 떨어져서 이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식들도 있고 본인 이미지도 있다 보니 상간녀를 정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거죠. 그 일로 어머님은 그것 보라면서 상간녀 족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어머님의 행동을 보며 크게 식겁을 했어요. 어머님 진짜 무섭구나. 눈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든든함도 생기는 겁니다. 아, 어머님이 가족 일에는 저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드시는구나. 끝장을 보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런 사람이 적이 되면 무서운데 내 편이면 든든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때 당시 어머님에게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렀고 제 결혼 생활도 15년이 지났죠. 어머님도 나이가 많이 드셨고 성격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누그러지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맘때 남편에 대한 제 믿음, 아니 제 위태로운 예상이 처참하게 빗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 건지 그토록 바람을 혐오한다며 제 앞에서 몸서리치던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심코 펼쳐봤는데 1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어디 썼대 생각하며 봤더니 금은빵 같은 겁니다. 인터넷으로 상호명을 쳐보니 금은빵이 맞더라고요. 남편은 여기서 100만 원 상당의 무언가를 산 겁니다. 그런데 날짜는 제법 지나 있었는데 저는 남편에게 받은 게 없거든요. 그 순간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설마 싶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수소문 끝에 심부름센터를 이용해서 남편의 뒤를 캐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진짜 바람을 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상대는 이혼녀였고 남편 친구의 아는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최소 1년 이상 된 관계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완전히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바람을 피워댔고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한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인간이,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바람 같은 건 안 핀다고 맹세했던 인간이 버젓이 제 뒤에서 불륜을, 그것도 1년 넘게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천연덕스럽게 티도 안 내고요. 배신감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남편에게 당장 따지려고 했지만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결정을 내리는 게 먼저였죠. 그러면서 저는 너무 힘들고 잠도 잘 못 자고 퀭한 얼굴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용서하기 힘들다, 이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로 가닥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덮어주고 산다 한들 이미 신뢰가 파탄이 났기에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시댁 제사 준비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하루 전에 가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제사 준비에 갈 마음까진 도저히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안 좋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아프다던데 뭐 어디가 얼마나 아파서 제사 준비하는 것도 안 와? 이걸 누가 다 하라고? 어머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어머님이라면 내 편이 되어주실 거다. 누구보다 바람 피우는 인간을 증오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요, 어머니. 성우 씨, 바람 피워요. 뭐라고? 제가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요. 우리 성호가? 말도 안 된다. 너 그거 확실한 거야? 예, 확실한 겁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어머님도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겠죠. 그렇게 증오하던 행동을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알아봤는데? 사람 써서요. 설마 했는데 진짜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1년 넘었대요. 성우도 다 알아?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려서요. 저는 어머님이 성우 걔가 미쳤나 보다. 지네 애비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느냐며 제정신이냐고 불같이 화를 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아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내려?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 속이고 1년 넘게 다른 여자 만났다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덮고 지내요? 너 잘 생각해라. 애들 아빠 없이 살게 하려고 그래? 너만 생각해? 네?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게다가 너 지금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 아니야. 솔직히 이혼하면 별 수 있어?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너 화난다고 덜컥 이혼해버리면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한번 눈 감아주고 말아. 남자들 다 한 번씩 바람 핀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거 들쑤셔서 좋을 게 뭐 있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먹이며 하소연하던 제 목소리가 민망해질 정도로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어머님이 저렇게 말하시나요? 아버님과 바람 폈던 상간녀도 사위와 바람난 상간녀도 그렇게 잡아 죽일 듯이 족쳤던 분이 어째서 당신 아들의 문제에는 남자들 다 한 번씩은 바람핀다. 애들 생각해서 일 키우지 말고 넘어가라라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신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 벙찌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가씨 때는 그 여자 머리채 잡고 그렇게 난리를 치셨으면서 왜 제 일에는 참고 살라고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그러시더군요. 수키는 내 딸이잖니. 네가 내 딸이야? 내가 왜 그래야 돼? 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마치 신우 일처럼 어머님이 분노해주고 길길이 날뛰어주고 또 그 상간녀 어디 있느냐고 화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남의 일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어머님에게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일 뿐이었구나. 며느리는 결코 가족이 아니구나. 결국 이런 일에서는 남남이구나. 그 짧은 순간 뼈저리게 느낀 거죠. 눈물이 쏙 들어가더군요.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허탈감만 차올랐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머님 딸이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해야겠네요. 참나, 너 이혼하면 뭐 별 수 있을 줄 알아? 너 혼자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너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다. 막말로 우리 성호 너랑 헤어지고 그 만난다는 여자랑 재혼이라도 덜컥하면 너만 손해 아니야? 너 헤어진다고 뭐 별 수 있느냐고. 어머님 별 수 없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랑 어머님이에요. 뭐라고? 어디 두고 보세요. 저는 그 길로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속을 삭히려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1시간 정도 겨우 진정을 시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어머님과 통화를 한 모양이었죠.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 들었지?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다 알아봤어. 그 여자 이름 손정이지. 이혼 여고. 당시랑 1년 넘었다던데. 생활비도 주고 가방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아니 그게...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거든. 어머님하고 통화해보니까 정신이 확 드네. 톡 까놓고 애들 생각해서 이혼 안 할까 싶기도 했거든.
어머님이 서방님 상간녀한테 했듯이 손정이 찾아가서 잡돌이 한번 해주면 내 속이 그래도 좀 풀릴 것 같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네? 남자들 바람 다 피우니까 용서해주라고. 그래서 본인은 용서하셔서 시장바닥에서 상간녀 머리채 잡았어? 사이 상간녀를 피떡이 되게 때렸어? 어머님 몰랐는데 참 관용이 넘치는 분이었네. 나보고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라는 걸 보니. 아니, 저기 엄마가 이혼하라고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아니, 당신 입으로 말하시더라. 네가 내 딸이냐고. 딸이랑 며느리랑 같느냐고. 그 말 맞아. 나 딸 아니야. 자식도 아닌데 내가 큰 착각을 했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자식도 아닌데 왜 어머님한테 도움을 줘야 될까?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댁에 들어간 내 전세자금 당장 돌려내. 아, 여보! 당신이랑 이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혼 서류 도장 찍고 그 전세자금도 내놔. 그리고 나 당신하고 그녀한테 위자료 소송도 할 거야. 어머님 말 들으니까 정신이 확 드네. 사실 저는 어머님 말 맞다나 그동안 남편의 돈으로만 생활한 게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주식에 관심이 생겼고 투자를 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름 경제신문도 읽고 주식 공부도 해가면서요. 그러다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었고 그렇게 밤잠을 줄여가며 모은 돈은 꽤 큰 액수가 되었죠. 물론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 제 남편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사업이 어렵다는 고서왕의 말에 시누이가 울며불며 급전을 어머님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팔아 사위의 사업 자금을 대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시누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딸네 집에서는 불편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큰 소리 탕탕 치면서 따로 어머님이 사실 전세를 구해준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돈은 남편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주식으로 번 돈을 남편에게 빌려준 것이었죠. 남편은 장남 체면이 있으니 어머님에게 말은 하지 말자고 했고 저도 굳이 제가 주식한다는 걸 사방팔방 알리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의 그 가짜는 자존심도 세워줄 겸 아무 말 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상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은 제 돈이었던 거죠. 저는 어머님과의 통화로 이혼을 확고하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걸 알면서도 속으로 삭히고 참아가다가 저희 시어머니 같은 뒤틀린 괴물이 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 그 여자랑 정리를 했네 어쩌네 하면서 빌었지만 이미 늦었죠. 제 마음은 다친 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전처럼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색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여자는 심각하게 처맞았고 개망신까지 톡톡히 당했대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한테 연락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곤죽이 되게 만들었으니 이제 속 시원하냐고 이혼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죠.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저는 남편하고 깔끔하게 이혼할 거고 그 여자한테도 받을 거 받아내고 끝낼 겁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그 여자를 때려달라느니 복수해달라느니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네가 수키네 상간녀한테 했던 것처럼 왜 안 해주냐며. 그래서 어머님이 답변 주셨잖아요. 너는 딸도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저도 받아들였고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가서 그 여자 때린 걸 왜 저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분노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정말 화가 나셨으면 당신 아들 머리채부터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늘 만만한 여자들 머리채만 잡으세요? 진짜 비겁하세요. 뭐야? 어머님 뭘 하시든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거니까 전세 빼시고 앞으로는 아범이랑 같이 살던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단호한 제 뜻을 밝혔습니다. 그 후 어머님은 그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상간녀는 시어머니에게 맞은 상해 진단서를 끊어 폭행죄로 고소했고 시어머니는 징역형을 받을 뻔한 것을 겨우 선처를 구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끝을 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 후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빌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끝을 냈고 제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남편은 저랑 재산분할한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해 어머님과 둘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면 그 상간녀 새며느리로 얻어서 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새며느리는커녕 벌금 물고 아들 뒤치다꺼리하며 사시게 된 거죠. 바람을 핀 당신의 남편에게도 사위에게도 또 자신의 아들에게도 분노하지 않고 그 상대 여자들에게만 분풀이를 했던 어머님. 어찌 보면 참 비겁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선택 전 분노가 며느리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것도 어이없고 우습네요. 저는 그런 폭행 없이 그저 법으로만 받을 거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꼭 물리적 폭행이 있어야만 복수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불륜을 지켜보며 그토록 불륜을 혐오하던 남편. 하지만 그 남편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벌였죠. 남편의 일을 묵인하고 덮어줬다면 저는 평생 동안 남편에 대한 불신 때문에 힘들어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 이혼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저에게 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